안녕하십니까, 충충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을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있었던 일들 중에서 5가지를 뽑아왔는데 제가 여기 제비를 만들어 왔거든요. 제가 5가지를 막 주저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가지 에피소드의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한국 이집트 연구소의 광민수 소장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 하나 있고, 두 번째, 저희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들들이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MBTI에서 한 명은 T인 것 같고 한 명은 F인 것 같다라고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정리해봤고, 세 번째는 저희 딸아이하고 관련된 이야기, 그 네 번째는 제가 지난달에 OTT로 봤었던 영화,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 영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방학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 애들하고 관련된 얘기가 3개나 있네요. 역시 집에서 애를 키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개 중에 벌써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저희 딸아이하고 관련된 이야기, 딸의 근황 소개. 5살 딸의 근황은 최근에 4발 자전거에 입문을 했습니다. 오빠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이제 얘도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아빠 저도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 오빠들이 타던 자전거를 저희가 창고에다가 이제 짱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꺼내다가 4발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에 손이 닿지 않는다. 이게 가는 거는 내가 페달 밟아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가도 되고 하는데, 멈추는 걸 제대로 멈춰야 다른 사람들하고 사고도 안 나고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 브레이크 잡는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면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로잉머신 하는 것처럼. 일단은 뭐 이 친구는 막 그렇게 막 싱싱 다니는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엄마가 항상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 5 식구가 나가면은 1호, 2호는 저랑 자전거 타러 이제 빙글빙글 돌고, 3호는 이제 아내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내가 고생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딸아이의 4발 자전거 입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빠들 영향인데, 오빠들이 이제 태권도 다니까 자기도 태권도 가겠다고, 오빠들만 어디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막 신나게 막 갖다 넣으면 막 이게 땀에 쩔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래서 나도 태권도 보내줘라. 태권도장에서 유아체능단 같은 거를 운영을 하거든요. 유치원 끝날 시간에 사범님이 오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딱 인솔해가지고 갑니다. 유치원에 봤을 때도 좀 부러웠나 봐요. 왜냐면은 태권도 가는 친구들은 한쪽에 이렇게 딱 모여 있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일렬로 딱 서 있고, 사범님 오면은 태권도에서 하는 인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고 화이팅 하고 막 이렇게 막 우렁차게 인사하는 게 있는데, 부러웠나 봐. 그래서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원래는 여자 사범님이 운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여자 사범님한테 맨 처음에 배우는데, 하루는 관장님이 오늘은 내가 몸소 유아체능단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울림통 좋은 호랑이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겁을 먹어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태권도를 못 다니겠다라고 해가지고, 태권도에 입문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하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태권도는 하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태권도는 하산했는데 인사는 태권도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뵈러 갔을 때도 할아버지한테 태권도 인사하자 그러면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우렁차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뭔가 의도적으로 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자역학.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두 번째, 방학. 방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학을 했어요. 1호, 2호가 방학을 했는데, 방학은 엄마한테 뭔가 숙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닌데, 방학이 되니까 애들한테 뭐라도 좀 좋은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검색하면서 막 내일은 어디 가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다 해주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집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겁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워터파크를 한번 갔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워터파크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수영을 못 해가지고. 저희 예전에 저희 강원도 오션월드에 파도풀 이렇게 딱 갔었는데, 저는 그 파도풀에서 파도가 칠 때 어떤 심정이 들었냐면은, 왜 성경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 있다가 이집트 군사가 이렇게 딱 왔을 때 홍해 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집트 병사들이 이렇게 다 휩쓸고 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파도풀장에서 저에게 덮쳐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그때 그 이집트 병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이집트 병사를 저는 너무 공감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수영도 못하는데 내 돈 내고 와가지고 여기서 물을 왜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파도풀장 저는 절대 가지 않는데, 이번에 애들이 방학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워터파크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희 집 근처에, 그 집 근처는 아니죠, 차 타고 좀 가야 되는데 그 워터파크를 오픈런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전날 이제 일찍 가려고 저희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내가 막 과일도 사놓고 막 바리바리 짐도 다 싸놓고, 그리고 애들 머리맡에다가 수영복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옷 입지 말고 그냥 바로 수영복을 입어라, 바로 들어가서 놀자. 저희 가족들이 입을 수영복도 다 준비해놓고 새벽 5시 반에 아빠가 일어나겠다, 아빠가 일어나서 다 깨울 테니까 딱 입고 우리 6시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잠들었죠. 그리고 저도 5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딱 잤는데,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소리를 안 키고 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쿨쿨 이제 딥슬립 하고 있었는데, 저희 큰애가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한 6시 반. 얘가 그날은 또 기대돼갖고 좀 일찍 일어났는지 저를 깨우더라고요. 아빠 6시 반이야. 그래서 오! 그래서 부랴부랴 막 그때 급하게 애들한테 수영복 입히고 입에다 과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 데리고서 워터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첫째는 수영을 배워가지고 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튜브가 있던 없건 구명조끼가 있던 없건 뭐 이렇게 구명조끼 꼭 입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자신감 있게 노는데, 둘째는 수영은 못하는데 형 하는 거 따라하고 싶으니까 얕은 물에 가가지고 물안경 쓰고서 물속에다가 자기 머리를 담그고 잠수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물어봤는데 코하고 막 입에서 물이 막 줄줄줄줄 나는데 막 물면서 막 자기 괜찮다고. 셋째는 그냥 뭐 제가 거의 끌고 다녔죠. 튜브에다가 끈 매달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죄질지게 끌고 다니는. 셋째가 또 어리니까 얘가 그 피곤해가지고 낮잠도 한번 자고, 근데 또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기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중간에 나왔어요. 한 4시인가 나와가지고 큰애랑 둘째는 막 더 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빨리 나와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데리고서 병원 갔다가 저녁 먹고 집에 왔었습니다. 제가 또 전날 늦게까지 딴짓 하다가 자가지고 그날 피곤해서 모처럼 워터파크의 그 아름다운 그 태양빛 아래에서 비치, 그걸 뭐라 그러죠? 비치 체어라고 하나요? 아무튼 거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는 호사를 누렸죠. 근데 또 아내가 물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잠 자도 아내가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줬죠. 그때 막 애들이 아빠 깨우러 가겠다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까지 와서 낮잠을 자겠냐, 냅둬라 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방학하니까 엄청 싸워요.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저도 막 계속 혼내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셋째도 사실은 방학이거든요. 지금 방학이에요. 근데 얘는 유치원을 계속 가고 있어요. 3명이 다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근데 유치원에 가도 지금 방과 후 막 이런 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다 계셔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얘가 오빠들은 방학이라고 막 신나하고 오빠들은 학교 안 가니까 자기는 왜 방학이 없냐고. 근데 사실은 방학이야. 언젠가 혹시 시간이 지나서 네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잘 기억해라. 5살 여름에 너는 방학이었지만 열심히 유치원을 갔다. 한 3일 안 보냈나? 3일 안 보냈는데 그때 말고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 담임 선생님도 방학이니까 휴가를 가셨거든요. 근데 자기 선생님 휴가 갔다고 언제 오시냐고 자꾸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쉬셔야지, 휴가를 좀 길게 가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익숙한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유치원 들어갈 때마다 요즘 자꾸 울어요.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을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잘 끌고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춰 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오오오오 아빠 유치원 안 가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가라. 들어가서 울어라. 슬프지? 들어가서 울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여보내죠.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예, 울고 싶으면 울고, 이제 그 대신 제가 얘기를 해주죠. 너무 크게 울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소리는 조금만 내서 울자.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방학 이야기 마쳤고, 자, 마지막. 자, 우리 광민수 소장님 만남기. 제 친구가 그 마케팅 대행사에 다니는데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광민수 소장님을 섭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 동선이 되게 복잡하고 막 꼬여있고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친구는 광민수 소장님을 모시고 싶었고, 제가 얘기 듣다가 제가 일하는 거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세상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분을 만들어놔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의전을 하겠다. 오고 가는 길 내가 차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한번 잘 이야기해봐라 했는데, 광민수 소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좋았죠. 왜냐면은 저는 광민수 소장님 원래 좋아했거든요. 왜 우리 어릴 적에 미스테리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항상 저기 그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외계인들이 만든 거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막 이건 가지고 막 그 어린이 신문이랑 막 책에 막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대한 그 뭔가 그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실은 아이들하고 휴가를 한번 이집트로 가보고 싶어가지고 경비 이런 걸 다 알아보기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우리 이집트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 했더니 아이들이 싫다.
절대 싫다. 거기 가서 뭐 하냐? 너무 더울 것 같다. 제가 이야기했죠. 야, 우리가 살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랑 스핑크스 앞에서 사진 찍을 날이 네 인생에 얼마나 될 것 같냐? 이게 아빠가 가자고 할 때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안 간다고. 자기 그냥 집에서 그냥 뭐 TV 보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가지 마라. 너네는 앞으로도 안 데리고 간다. 앞으로는 나 혼자만 갈 거다. 해서 저의 이 속상한 마음을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도 다 거기를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집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집트를 좋아해서 광민수 소장님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도 뭐 나누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긴 했거든요. 그 중에서 그분이 그날 대학생들한테 강연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아끼시더라고요.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시절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오고 가면서 막 그런 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멋있더라고. 자기가 경험한 거는 자기의 삶인데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이야기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으면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멋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영국에 유학 가셨을 때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사석에서 만나면 이야기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이야기를 안 한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그분 최근에 쓰셨던 이제 책, 유튜브 채널 보다에서 나온 공저하신 책이 있어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딱 갖다 냈는데 그분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조만간 단독 저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단독 저서 나왔을 때 그 책 가지고 가서 사인 받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괜찮은데 그냥 사인 받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나중에 단독 저서 나올 때 그 책에 사인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제가 드릴 건 없고 명함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명함 받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뭐 특별하게 연락을 한 건 아닌데 뭐랄까 그 저의 그 내적 친밀도, 내적 거리감이 많이 가까워졌다. 많이는 아니고 한두 걸음 정도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의 7월부터 8월 초까지 제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에피소드 이야기로 남겨봤습니다. 나머지 못다한 두 이야기는 제가 남겨뒀다가 8월, 9월 에피소드가 쌓였을 때 2월 해가지고 여기 같이 섞어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